유교 교수님 너무 열받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배도 고픈 것 같고 해서 좀 받아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미스터 이분들이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자에 중앙일보 사설 쓰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군대가 걱정하는 대로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국방부 대변할 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사실 좀 비판을 받더라도 있는 대로 발표하자. 그리고 국민한테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정확한 군대가 되고 정직한 군대가 되고 그래 앞으로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군대가 되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뭐 장관님, 합참부장님 굉장히 실드감수 많이 했는데 과거에 똑같은 비슷한 노크 기술 문제 거의 같거든요. 당시에도 합참에서 유도 기술 시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노크라는 거죠. 북한 병사가 DMZ를 넘어서 철책을 넘어서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우리 초소의 문을 두드려서 들어온 노크 기술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도 똑같거든요. NLL을 넘으면은 사실 면밀하게 그때는 봐가지고 폐거를 시키거나 아니면 외인을 하거나 근처에서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동해안을 휘젓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우리 이 해안가로 들어왔는데 우리 그 육군의 해안로에다가 한 20km까지 최대 볼 수 있고 한 10몇 km까지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4 내지 6km 정도에서 정선을 시켜서 새벽에 또 들어왔으면 이거는 관심만 있으면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놓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면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우선은 국방백서에 나왔던 것처럼 북한군은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없애가지고 지금 정문교육도 마찬가지고 적이 누군지를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9.19 군사 합의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우리 속초까지 80km 구간을 통화 수역으로 일단 설정을 합의를 한 상태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 들어오는 그 선박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하는 것조차 귀찮고 괜히 보고해봐야 복잡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우리 군에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 그 기본적 도전의 자세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 것은 우리 정치권이죠. 청와대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술을 뛰어넘으면서 소위 이제 그 군에서 삼성장 이상 여러 가지 좀 보직을 해봐야 이 본부장급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힘도 생기고 상황도 알 수 있는데 소장된 사람을 중장시키고 가중장된 사람을 대장 총장시키고 이러니까 위에 무슨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핵심 장군들이 예스맨화되어 있어서 상황이 안 됐을 때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국방부를 이제 체크도 하고 쓰고 있지만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합참의장은 청와대에서 그걸 국방부를 해서 만들면은 그걸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고 보완책을 보고를 하는 게 합참의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 합의는 매우 잘못된 내용을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을 만들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정신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아까 대통령 취임 때 하신 말씀인데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물건을 훔쳐가고 가족을 상해를 가하면서 안 싸웁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싸워야죠. 도끼를 들고 가든 몽둥이를 들고 가든 싸워가지고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버지라면 국민은 그 가족인 겁니다. 가족을 죽이겠다, 뺏기 위해서 재산을 뺏기 위해서 들어오는 도둑을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뭐 대통령 될 일이 없지만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우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위험도 다 감수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평화를 지키겠다. 전쟁도 무릅쓰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제 그런 방식에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평화만 강조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여러분들 포탄 2만 발 장사들도 떨어진다 해도 겁낼 것도 없습니다. 제가 국방연구원에 한 12년 하면서 그런 걸 분석해 봤는데 2만 발 중에서 서울의 건물에 맞을 포탄 몇 발째 들어왔습니까? 사실 서울에 건물보다는 빈 땅이 더 많습니다. 도로 이런 데 떨어져 와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한 6천 발 정도가 건물에 맞을 텐데 서울에 수십만 되는 이 건물의 중에서 6천 발쯤 있는데 하늘에서 보면요 건물 지붕이 많지 거기에 떨어지면 별로 푹푹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떨어진 거 보니까 그 슬라브를 못 뚫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벽에 맞는 게 한 3,000발 치면은 아파트 자세히 보시면은 벽이 많습니까? 창문이 많습니까? 벽이 많죠? 네, 창문에 들어오는 게 1,500발밖에 안 됩니다. 2만 발 중에서. 그럼 창문에 들어온다 치더라도 되게 뒷방으로 들어오면은 그 앞에 안방이 있고 안방까지 못 차고 들어옵니다. 근데 부엌으로 들어오면은 남양 기준으로 거실로 들어와서 거실에 있는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포탄을 쏘더라도 안방에만 가 있으면 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들어가시면 절대 못 뚫습니다. 지하 주차장 못 뚫습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 빌딩 남쪽에 앉아만 있어도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초발 몇 발 날아오는 것이면 비상 사이렌만 울려서 다 피하면요 겁낼 게 없습니다. 건물 하나에 포탄 2개가 동시에 맞을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포탄 쏜다 해서 겁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감 갖고 용기가 더 대응하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까 김교 교수님 발표하신 거 보면서 하나 문제 제기. 만약에 북한이 서울에 핵무기를 쏘면은 다들 설사 핵무기를 쏘겠냐 하겠지만은 인명살상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서울 상공 50km 핵무기를 쏘면은 강력한 EMP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명 이기가 다 핸드폰 반도체치 다 파괴되고 은행 안 되고 전화 안 되고 텔레비전 안 가고 냉장고 파괴되고 뭐 이래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래 진정하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우리 군 시설도 아주 일부만 EMP 대비되어 있고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 이런 것들을 한미동맹으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한미동맹 전자권 전환하면은 제가 그 박희락 교수님 정리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연합사령관이 한국 사령관이 되면은 미군 사령관의 책임이 훨씬 줄겠죠. 전쟁이 나면 미군 정원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국 대장이 보고하는 걸 미국 대통령이 듣겠습니까? 정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 작전계획 이런 걸 거의 7비밀에 가까운 것들을 한국군 대장한테 알려주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합작전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는 핵무기 계획까지 다 들어있을 텐데 그래서 이 전자권 전환은 이런 굉장히 위기인 시기에 전환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군 장병들이 있는데 이 미군 장병 한국군의 능력을 의심이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자기 장병을 한국군 대장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가 죽는데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또 미국은 그런 것 때문에 외국 분야에 안 맡기는 푸싱 원칙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전환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완전히 망가뜨린다 그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위험하느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은 저는 이게 우리 지금 보통 인간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 전쟁이 혹시 일어나면 그 다음 전쟁은 완전 AI나 확장된 인간에 만드는 새로운 전쟁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중국의 그 폐해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변국 압박하고 남중국해에서 압박하고 우리 사드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2049년까지는 초유국가 되겠다고 하면서 하고 2025년까지는 동중국 폐에 미군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하고 일본의 모든 물동량이 거리 다 지나갑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같은 모든 물동량이 거리 지나가는데 이것을 중국이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생명줄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보고 도저히 더 이상 중국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경제로 안 끝날 겁니다. 분명히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부통령이 말한 거 보면 펜스 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제2냉전이라고 거의 선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스템, 공산주의 시스템 바꾸겠다는 게 미국의 지금 생각이고 그래서 이 어려워진 시진핑이 북한을 간 겁니다. 북한을 가서 어제 아침에 노동신문 나온 게 뭐였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외세 침략에 공동 투쟁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6.25 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무역전쟁과 그리고 북핵 문제가 합쳐질 때는 한반도에서 대리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또 있느냐? 아까 6.25 전쟁도 있었지만 중국은 항상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한반도에서 외세를 여기서 주장치는 거였습니다. 일본 외군을 한반도에서 주장쳤고 모택동이가 중공군이 여기 참전한 이유도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장개석에 다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북한을 도와가지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을 빼자. 그걸 빼고 나면은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현상이 이번에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어차피 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 포기할 리도 없고 미국은 비핵화해야 된다는 게 명백하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은 북한도 어려워지고 미국도 어려워지고 중국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고덕여서 김정은을 고덕여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또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 앨리슨 교수도 지금 미국 중국이 마치 장님이 레이기를 향해서 서로 다가가서 충돌하는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은 굉장히 전쟁 가능성이 높은데 제일 걱정은 우리 정부가 그런 전쟁은 조금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대응을 하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무수하면은 결국은 그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신원식 장군이 제일 큰 리스크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겠고 또 차릴 수 있도록 우리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하든 의견을 내든 국민한테 더 전파를 하든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